네, 오늘도 스타들의 돈 버는 건강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 아픈 게 돈 버는 거다 시작할 텐데요. 전문적인 자문을 주실 두 분의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제 너무 안연한 봄이 돼가지고 제가 좀 옷을 입었는데 민초다리 좋네요, 민초. 그렇죠. 네. 근데 봄 되면 좀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입맛 조금 없다가 있다가 하고 그리고 봄 되면은 약간 졸음이 좀 쏟아지고 저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쌩숭쌩숭도 근데 있습니까? 싱숭생숭하고 기분이 조금 나빠지기도 하고 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좀 설렌다고 해야 되나? 자, 근데 아무튼 뭐 소영 씨뿐만 아니라 네. 이 주변에 많은 분들이 봄 탄다는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맞아요. 이 봄 탄다, 이 감정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봄을 탄다라는 말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스프링 피버라는 말이 있어요. 열기? 실제로 봄이 되면 병이요? 열병. 네, 피버가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뭔가 열병 같이 이렇게 생겨난다라는 뜻인 거죠. 약간 아름답게 표현했네요. 결혼해서 그죠? 아니, 코로나도 아니고 열병이면 마음의 병인데. 열병 이런 느낌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건 네네네. 뭔가 진짜 우리 생체 리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어허. 변화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대체 왜 나타나는 거예요? 봄도 타고 사실 가을 탄다는 얘기는 맞아요, 가을 타고 맞아요. 봄 탄다는 얘기, 겨울도 겨울 타. 탄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게 환절기에만 있어요. 그럼 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계절성 우울증 또는 이제 우울증까지 아니면 계절성 우울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조량이 변하잖아요. 저 좀 있는 것 같아. 일조량이 변하는 시기에는 내 몸에서 일조량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게 네. 농도가 갑자기 변하게 되니까 몸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네네네. 특히나 이제 봄 같은 경우는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갑자기 일조량이 많아져요. 그렇게. 그러니까 낮에 막 멜라토닌이나 세로토닌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막 나오면서 뭔가 싱숭생숭한 마음도 생기게 되고 수면 사이클이 바뀌니까 충곤증도 생기고 하는 거죠. 맞아, 충곤증. 맞아. 맞아요. 충곤증 많이 심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봄 타는 소영 씨를 위해서 오늘 나른함을 싹 가져다 줄 아주 유쾌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다재다능한 분이고요. 개그우먼으로 데뷔해서 리포터 그리고 지금은 MC와 배우로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하지영 씨 모셨습니다. Let's go ready or not. Give it to me, give it to me. Yeah, we ain't slowing down. 아니,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요즘에 지내셨나요? 약간 그 오상진 씨의 못다 이룬 꿈, 뭐요? 그 연기의 꿈을 아 그렇죠. 목마름이 좀 있죠.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네. 저는 한 4년 정도 이제 연극을 네. 조금 했었고 작년부터 저도 이제 드라마를 조금 시작해서 아유, 네, 여러 가지 방향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연기 활동을 하셨구나. 네. 근데 딱 인사하시는 순간 밝은 에너지가 막 느껴져서. 맞아요. 지영 씨도 혹시 봄을 타시나요? 근데 저 완전 봄을 너무 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집이 서울숲 앞에 있는데 네. 그 나무에 꽃이 이렇게 벚꽃이 확 폈더라고요. 근데 너무 외롭고 우울하고 가라앉고 이런데 그러면 식욕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식욕은 네. 계속 돋아요. 계속 몸에, 손에, 막 입에 계속 뭘 달고 있어야 되지. 약간 그게 좀 걱정이에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식욕이 돋으니까. 지금 모순이죠 모순. 연기를 이제 드라마도 들어가시는데 갑자기 식욕이 식욕이 폭발한다. 돋으면 안 되거든요. 확진자라고. 그만둬야 될까 봐요. 아, 왜냐면 바스트샷에 제 이해 꿈인데. 바스트샷에 확 들어가면은 이게 살이 찌고 안 찌고 너무 차이가 나요. 저도 선배님. 알거든요. 예. 연기 선배님. 한때 연기했을 때 진짜 피골이 상접했었거든요. 아 근데 저는 사실은 다이어트를 좀 혹독하게 했었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다이어트하는 본인만의 비법이 있었는지. 사실 다이어트가 굉장히 하면 할수록 지치는 게 이게 360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365일을.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멘탈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중에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건 사실은 장 건강을 엄청 신경 쓰고 있어요. 네. 장 건강? 장 건강은 왜요? 아니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네. 그 소화가 잘 뭐가 안 되는지 항상 따라붙는 변비라는 게 맞아. 저를 미친 듯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 먹어서 그런가. 나 너무 정말 소식자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네. 야채를 너무 많이 먹어서. 맥혔어요? 잘 변비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맥혔다가 뭐예요, 맥혔다가. 그럼 클로즈? 아니, 연기한다니까요. 클로즈? 제가. 네? 아니 어쨌든 이제 장 건강을 굉장히 챙기신다는 근데 말씀이셨는데 다이어트와 변비는 진짜 항상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맞아요. 같거든요. 어떻게 잘 하고 계신 건지. 네, 아주 잘 하시고 계시는 건데요. 소장에서는 영양분이 흡수가 되고요. 대장에서는 남아있는 수분들이 흡수가 되고 남아있는 대변들은 이제 배설이 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장 건강이 좋아야지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하시는 건데 대장의 역할, 소장의 역할, 이 장의 역할은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바로 면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 아니 장 건강이 면역력과 관련이 있어요? 이 장 안에는요 면역세포가 70%가 있어요. 거의 다네요. 많다. 네, 굉장히 우리 몸 최대 면역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장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이 됐을 때 실제로 걸리기가 쉽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 흔히 우울감, 감정 이런 거는 뇌에서만 관여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뇌에서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신호 같은 것들을 보내주면서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 네. 이 세로토닌이 작용하는 건 뇌인데 만들어지는 건 또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져요. 네, 한 7, 80% 정도가 장에서 합성이 되다 보니까 장에서 제 기능을 해야지 우리가 적절한 감정과 행복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요즘은 또 장을 제2의 뇌라고도 하거든요. 장뇌 연결축 이런 이론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 장 건강을 잘 챙기게 되면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겠죠. 무엇보다 이제 장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하다는 말이 일리 있는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이쯤에서 세이브 포인트 한번 짚어보죠. 좋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염증성 장 질환인 크론병의 치료 비용은 약 480만 원이고요. 또 장 건강과 비만, 이것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네. 비만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당뇨의 1인당 진료비는 약 75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 555만 원 세이브 됐습니다. 네, 555만 원 세이브할 수 있는 하지영 씨의 건강 비법 지금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저희 집에 고기합니다.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사격 화이트 톤. 약간 갤러리 같은 집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탁 시선만 가는 거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이 사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밥을 조금 해 먹어 볼까요? 오늘 제가 좀 푸릇푸릇한 원래 제가 아주 자주 먹는 저의 식단을 준비했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한 3번은 저거를 먹는 것 같아요. 일단 채소들이 되게 많네요. 깻잎 얼굴 보여야 돼. 늘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음식 먹을 때 일단 조미료 같은 걸 최대한 안 쓰는 걸로 되게 오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미료를 안 쓰면서도 국물을 먹으면서도 야채를 좀 많이 먹어서 뭐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도움받을 수 있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샤브샤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니도 늘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음식을 하려고 오늘은 샤브샤브를 준비를 했고요. 왔어. 봤다. 왔어. 정가은 씨? 맞아요. 안 먹었지? 동네 주민으로 시작해서 절친이 된 저의 베프 정가은 씨입니다. 밥 먹어야지. 배고프다. 너무 배고프다. 맞지? 뭔데 이거 샤브샤브가? 샤브샤브만 먹으려고. 오. 이거 저쪽으로 가가지고 오자마자 시키는 거야? 저 옮기라 이거. 저 먹게 이제. 배고프다. 아니 뭐 오자마자 반겨주지도 않고. 차차차. 먹자. 맛있겠다. 집에서 맨날 혼자 이렇게 해먹는다 나 혼자.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나- SNS 보면은 왜냐면은 다이어트를 계속 하니까 먹을 음식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 게 그냥 육수 하나 뚝 해놓고 맨날 씻어놓고 계속 해먹는 거지. 이제 물아. 오늘 사투리 쓰시네요? 네. 정가은 씨가 부산 사람이고 제가 대구 사람이거든요. 지금 또 쓰신다. 네, 둘이 와. 만나면 사투리를 계속 쓰게 돼. 고향 친구니까. 만나 뭐너 뭐 이렇게 계속. 맞아요. 이제 물아. 또 끓고. 나 왜 이렇게 급해졌어
사람이 뭐 어디 가야 돼? 가야 돼? 아 별것도 없어요. 아니 뭐 아니 끓고 있잖아 고기가. 언니가 끓을 때까지 좀 기다려. 제발 좀. 아니 샤브샤브 요 정도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언니 야 찍어 먹는 소스. 소스 있고 소스도 있고 이거 고기 먹을 때 이걸로 먹어라. 이거 명이 나물로 만든 소금이거든. 맛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갈아가지고 완전 이렇게 갈았어. 완전 모래처럼. 근데 이거를 고기 먹을 때 그냥 찍어 먹어도 괜찮다. 아 소스도 명이나물이나 이런 걸로 쓰시나 그냥 봐요. 소금은 아무래도 조금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명이나물로 직접 만든. 오 직접 야, 만든. 근데 신경을 엄청나게 쓰시네요, 정말. 네, 엄청 써요. 무라. 그래서 이거는 진짜. 금방 했지. 먹으면서 그 붓기를 빼는 방법이 없을까? 먹으면서? 응. 먹으면서는 방법이 없더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먹으면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찾아야지. 굶으면서 하면 안 되고. 그렇지. 근데 굶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 정말 탈모 생기고. 요요. 요요 빨리. 사실 다이어트 하면서 다른 병들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지. 응? 기다려봐. 또 기다려. 내 생일인가? 짜잔! 한 마리 더. 같은 거. 한 마리 더 준비했어요.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네. 너무 예쁘다. 데려가세요. 아, 진짜? 응. 언니랑 나랑 커플로. 근데 향이 나는데? 응. 언니야, 응. 이거는 뜯어서 먹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밥 위에다가 뜯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되고요. 향 나. 너무 예쁘다. 언니랑 나랑 커플로. 그리고 언니 이사했잖아, 이사. 이사했으니까. 고맙다. 어머 나 생일도 아닌데 오늘 밥도 이렇게 대접해주고 선물도 주고. 아, 무슨 대접이고. 네, 이렇게 해서 하정 씨의 일상을 함께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영 씨가 아까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유산균을 좀 꾸준히 챙겨 드시더라고요. 네. 그게 어떤 건가요? 이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이제 변비가 자꾸 생기니까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어트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를 먹고 있는데 이걸 먹으니까 약간 화장실 가는 게 한결 편하고 좀 속도 좀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다이어트, 그다음에 장 건강 이거 두 개를 꼭 신경을 써서 거기에 알맞은 유산균을 좀 먹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죠. 아, 그래요? 왜냐면 건강하고 또 좀 편하게 날씬한 몸매를 우리가 유지를 하려면 장 건강을 꼭 챙기시는 게 좋거든요. 이 장 네. 건강의 핵심은 이제는 장내 세균이라는 건 대부분 아실 거예요. 장 안에 존재하는 세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단은 종류로만 따져도 1000여 종이 넘고요. 그리고 개수로 따지면 100조개. 그리고 조개? 네, 세균 눈에 안 보일 만큼 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 장내 세균은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으로 나뉜다. 요 세 가지. 어디 가나 그 좋은 놈 나쁜 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좋은 놈, 나쁜 놈, 보통 놈. 축소판이네. 네. 대장 안에 모든 삼남한상이 다 들어있는. 맞아요. 특히 유해균은 뚱보균이라는 애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해균 중에 일부는 우리를 쉽게 살쪄서 뚱보로 만들 수 있는 균이거든요. 제 장 속에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섭취한 음식이 이제 과도하게 지방으로 많이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비만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장 속에 유해균보다 유익균이 많다라고 하면 우리가 면역력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각종 질병과 또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비만인 사람과 네. 날씬한 사람의 장내 세균은 정말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비만인 사람의 장내 세균 안에는요. 퍼미큐티스라고 하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뚱보균, 네, 이름부터 비호감이잖아요. 네. 이 나쁜 균이 많고요. 그리고 날씬한 사람의 장 안에는 박테로이데테스라고 하는 유익균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이 잘 안 빠진다. 네. 혹은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 너무 살이 많이 찐다. 네. 네, 왜 웃으세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유해균 파티네요. 네. 똥포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 너무 살이 많이 찌거나 혹은 내가 열심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장 건강을 살펴보시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어감만 봐도 유익균, 유해균은 딱 알겠는데 중간균은 좀 애매해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어떤 애들이에요? 네, 이 중간균은요.
비유를 하자면 약간 변덕쟁이 같은 균들이에요. 음. 그래서 유익균이 많으면은 유익균에 붙고요. 유해균이 많으면 유해균에 붙어버려요. 박쥐 같은 애들이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 붙을까 기회를 보는 균들이거든요. 그래서 기회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기회주의자구나. 그렇죠. 근데 이 중간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얘네들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네. 대장의 대세균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평소에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다가 네.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중요한 균이라는 거죠. 와. 그러면 유익균이 더 많아지게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유익균이 유해균보다 그럼 얼마나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장내 세균은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박멸하면 오히려 건강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당하게 서로 적이 있어야지 텐션을 갖고 얘네들도 자기네들이 그렇지. 할 일을 하죠. 자기네들이 우세가 돼버리면 아무 일도 안 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민주주의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장내 세균의 황금 비율은 유익균 85%, 유해균 15% 정도가 가장 적절하게 균형을 이룬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황금 비율이 깨지게 되면 장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니까 뭐 면역력까지도 위협을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장내 세균 평균 비율이 네. 유익균이 63%, 유해균이 37% 깨져버린 거죠. 균형을 황금 비율을 못 맞추고 있어요.